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자꾸 제가 선조들의 어떤 가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계속 강조할 부분인데, 우리 선조들이, 옛날 우리 선조들이 뭐라 했냐면, 뱃속이 편해야 신간이 편하다 했어요. 왜 뱃속이 편해야 신간이 편하다 할까? 이것 또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봤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영상 처음에서 얘기했지만, 허리 아픈 사람들은 반드시 복부, 뱃속이 불편합니다. 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가끔 역류를 하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그러죠. 역류를 합니다. 또 위가 안 좋은 사람 특징은 자꾸 이렇게 승용차를 타든 고속버스를 타든 자꾸 멀미합니다. 멀미해요. 그래서 요즘 한간에 요즘에 레저 활동이 낚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저수지에서 정적인 것을 즐긴 사람도 있고 또 넓은 바닷가에서 동적으로 이렇게 즐기신 분도 있는데 보통 바다 낚시를 가면 배를 탑니다. 근데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류가 있죠. 한 분은 배를 타도 멀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B라는 사람은 배만 타면 멀미한다. 그런 분들은 항상 위가 안 좋구나 하고 신호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우리 전라도에서 또 흑산도에 가면 옛날에 너 말 안 들으면 너 흑산도로 보낸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흑산도로 보낸다 하면 그냥 울다가도 울음을 탁 멈췄는데 흑산도 가면 이렇게 홍어 나오죠. 홍어. 그래서 우리 전라도 우리 선조들은 흑산도를 홍어를 삭혀서 먹었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홍어 삭힌 것 잘 못 드실 겁니다. 그리고 옛날 분도 삭힌 홍어를 못 먹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위가 안 좋다고 봤어요. 그래서 멀미한 거나 이런 음식을 봤는데 조금 삭히는 음식들을 못 먹을 때는 이분은 이 기능이 좀 저하됐다라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복부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허리 통증에서 요방경근하고 대요근, 장요근 이 얘들이 복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부가 안 좋으면 허리로 옵니다. 그래서 뱃속이 불편하면 신간이 또 불편하다. 뱃속이 편해야 신간도 편하다 하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이 됐든 이렇게 환자가 오시면 누워서 복부를 제일 먼저 풉니다. 그래서 뱃속을 따뜻하게 편하게 또 체기도 없이 만들어 놓고 나서 제2차적인 우리 치유 방법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 배는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배. 그러면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배는 어떤 기준을 잡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어린아이 3살, 4살, 5살짜리가 반드시 누워서 숨을 쉬는 그 모습이 가장 편한 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 배를 만져보면 이렇게 스펀지처럼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숨 쉬면 배가 이렇게 올라갔다 뱉으면 내려가고 이런 식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죠. 이게 정상적인 배인데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파 있으면 뱃속이 굉장히 딱딱해지게 느껴져요. 그걸 풀어준다는 의미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모두 발언에 못다 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기준에서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사람 기준에서 혹시 차이가 있다면 그냥 흘려들은 얘기로 하시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문헌을 보고 어떤 정립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논문 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것도 아닌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우리가 복부에 대해서 이론 강의하고 실습을 해볼게요. 환경이 우리가 80년대 세대에는 70, 80대면 장수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를 넘어서서 뭐 80까지는 거뜬히 산다. 어떤 사람은 이제 100세까지도 살 것이다. 근데 자꾸만 이제 2020년도에 와서는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해서 이제 노래까지 나옵니다. 노래까지. 그러면 우리는 100세를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환경이 이제 사라져 가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은 대비를 잘한 사람은 멋지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데 그냥 무방비로 대비하지 않은 사람은 100세까지 힘들게 사라져 갈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전자를 요구하겠죠. 100세까지 살 때 힘들지 않고 뭔가 활동을 하면서 100세까지 멋지게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 자식이 결혼하는 거, 내 손주가 결혼하는 거, 증손주가 결혼하는 까지 아마 볼 수 있는 시대가 이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0세부터 쭉 살아오면서 이렇게 100세까지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 건강은 언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15세 전후에 이 15세를 전후해서 이때 내 건강이 어떻게 보면 결정이 돼요. 이게 이제 집안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건강했고, 우리 부모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하시다. 그러면 내 유전자가 아주 건강한 유전자를 받아서 15세까지는 막 태어나서 보통 4세까지는 병원에도 왔다 하고, 뭐, 냉결도 맞고, 뭐, 열이 올라서 병원에 갔다 와도 수시로 응급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 5세부터 15세까지는 거의 뭐, 감기 한두 번 정도 걸리고, 15세까지는 무난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어요. 그래서 15세부터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30세까지, 한 15년 동안에는 그냥 내가 어디가 아파야 아픈 거 없고 나는 어디가 안 풀리면 잠 한숨만 자면 몸이 풀린다는, 그래서 우리가 속된 말로 밥을 지는데 그냥 씹어서 먹지 않고 그냥 몸에 넣어도 몸에서 다 에너지가 강하니까 다 소화하고 흡수를 해냅니다. 근데 그래서 이때까지 부모 덕에 환경 덕에 잘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는데 이제 50세 전, 후, 앞으로는 이 50세 전후 이때 건강 관리를 얼마나 잘한 사람이냐, 얼마나 못한 사람에 따라서 이제 100세를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100세까지 힘들게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도 90세가 넘어서도 우리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하면 걸어서 봉사활동 받으러 오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반면에 70대 후반 돼가지고 지금 요양병원에 가서 또는 치매에 걸려서 이렇게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서 아무 의미 없이 병원에서 생활하신 그런 안타까운 분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요양병원에 누워서 내 몸을 의탁한 게 아니고 밖에 나와서 자꾸 활동을 하면 내 몸은 이때 건강관리 잘한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속된 말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러면 아니 요즘 속된 말로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죠. 물론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네. 집에 가면 마누라 스트레스, 요즘에 남자들이 또 힘이 없어가지고 삼시세끼 다 밥 차려 먹고 밥 차려주라고 하면
얻어 터진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이상희 선생님하고, 그다음 뽀빠 이상희 선생님하고 대화하다가, 어떤 남자가, 집에 들어가서, 이제 집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전화해서, 지금 어디냐? 그 말 물어봐가지고, 3시간 얻어 터졌대요. 또 집에 들어가서, 마누라한테 왜 밥이 안 해놨냐 하고 물어보면, 뭐 5시간 얻어 터진다나요?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는 내가 가져온 겁니다. 원인이 뭐냐? 내가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인 거예요. 상대방 마음은 어쩐 마음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유명한 어떤 학자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문구 외워두세요. 뭐 글귀로 얘기하면 몇 가지 안 돼요. 그것은 3개, 단지 5개죠. 내 생각일 뿐이다. 12자구만. 그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이거를 5번, 6번 정도 머릿속에 되뇌이면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사라진다 하면 여러분 또한 행복이고 나 또한 행복이고. 그래서 저도 집사람이나 애들한테 또 주변에 이런 환경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하고 자꾸 되뇌이면 내 몸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없어진다. 그래서 실제 시험도 해봤습니다. 내 제자들하고 교육하면서 이것을 한 30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이걸 말을 하게끔 마음속으로 하고 한번 복부를 한번 만져봤어요. 그런데 놀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부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음 교육 갔을 때 잠을 좀 편하게 잤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60%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서 여기 강의 받으신 뭐 50명이 됐다 그러면 한 30명 정도 이분들이 효과를 본다면 그것 또한 좋은 일이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내 생각일 뿐이다. 저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스트레스 받든 이건 내 생각이니까 내가 정리를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해서 남한테 베풀면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니까 나 또한 주지 말고 나 또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도 존중해주면서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힘든 세상. 그래서 앞으로 어떤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어떤 나만의 비결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 전남과학대학이 곡성에 있으니까 제가 가장 많이 봉사활동 다녔던 데가 여러분들 곡성을 제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잊어먹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곡성 아마 3기에서 내가 그 어르신을 뵀는데 남자 할아버지였어요. 이분이 92세가 되셨는데 예보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절대 92세가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 동안인 얼굴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봉사활동 우리 가면 보통 15분, 20분 정도 이렇게 몸을 치유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분이 20분 정도 받고 나서 딱 일어서서 하는 말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건 처음 받아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물론 여러분들 저는 그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왜? 봉사활동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고 받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100% 내가 그거라고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인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제 앞에서 큰절하셔요. 그래서 같이 큰절을 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라. 이거 일 어떻게 그냥 돈 안 주고 받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이 정도까지 할까? 아마 여러분들도 아니실 건 알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뱃속이 편해지니까 뭔가 먹고 싶은 생각, 음식을 보면 이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집에 가서 뭘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뱃속가 나는 편합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이분이 뭔가 우리 할법을 받아보고 감동을 해서 저한테 큰절하는 거 봤을 때 저는 그 기쁨이 배가 되고 제 기분 또한 이 스트레스는 다 날리죠. 이런 어떤 뿌듯한 마음, 어떤 기쁨으로 지금도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수할법을 제가 불과 밖으로 드러내서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한 지가 2010년부터 지금 했으니까 불과 10년도 안 됐고 6, 7년 그 정도 되는데 제가 농수산부 장관상 받았죠. 대한노인의 회장상 받았죠. 제가 2019년도에는 전남도지사 상 받았죠. 그 다음 통합의학 박람회에서 또 우리 정종선 군수님이 또 상 받았죠. 이런 짧은 시간에 많은 상을 받았던 거예요. 결코 제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선조들 기술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정말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0세까지 이렇게 살아가려면 이렇게 이때 50대 전후에 여러분들 또한 갱년기 오신 분도 있고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엄청 많았는데 이때 건강 관리를 잘해야 100세까지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늙어서 나이 들어서 골골하지 않고 치매 걸리지 않고 살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어떤 대체의학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복부가 뱃속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부 관리를 할 때는 제가 아마 강의하면서 잔소리가 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잔소리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리얼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 뜻이니까 여러분들 이 복부를 좀 해보시고 복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으면 직접 한번 해보시면 받아보신 분이 뱃속이 편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주 훌륭하게 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러블이 안 생기고 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엑기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해서 아마 이 영상이 아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뵈서 실제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 얼굴하고 저하고 보고 또 여러분들 제 손맛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 손맛은 어떤 맛일까?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씩 해보신 분들은 또 궁금해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질문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질문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왜? 질문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사람은 질문할 이유도 없고 질문할 사항도 없고 그래. 근데 질문을 많이 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 하나 하시면 내가 여러분들 해결해 주면 여러분들 또한 그걸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2020년도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면 또 선진국에서 오는 뭐 카이로 프로젝트 같은 것도 강의가 있을 거예요. 거기하고 우리 선조들이 했던 상수할법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견주어 보세요. 그러면 어떤 것이 훨씬 더 탁월하고 어떤 것이 좋을까?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복부를 하게 되면 크나큰 트러블이 없고 주의사항 한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의하시고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환자분께서 자기 마음대로 팔도 올려놓고 마음대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했다. 이 자세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대자로 편하게 누운 자세로 하게 되면 팔을 만약에 이 정거근을 이렇게 올려놨다면 그만큼 복부에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대한 편안한 자세에서 이 복부를 가볍게 터치하면, 자, 이분은 내가 아주 이게 좋아하는 제 절친이고 친구인데 카메라 감독님이세요. 근데 저하고 이제 그 좋은 친구인데 혹시 이렇게 복부가 불편하면 우리 이제 사모님도 이렇게 누우셨고 남자분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누우시는데 한번 해주고 싶어서 한번 누우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가만히 편하게 해서 누워 있는데 이 가슴은 지금 약간 튀어 올라와 있는 우리 일명 새가슴이라고 그러죠. 그럼 왜 새가슴이 됐을까? 예, 타고날 때 부모한테 물려받은 새가슴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사연이 있고 또 내 가슴으로 어떤 그 마음적으로 이렇게 심하게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한 50년, 60년, 70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산전수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음적으로 좀 닫혀 있구나. 그런데 유일한 장기 중에서 이 중추신경은 우리 뒤에가 있습니다만은 이 앞에 있는 신경은 그렇게 뒤보다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첫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근데 이 늑골이 오른쪽 왼쪽 해서 오른쪽 늑골을 12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 왼쪽도 12개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늑골을 이렇게 압을 이렇게 눌러 봤을 때 신축성이 있고 그 탄성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늑골인데 반대로 눌러봤는데 이 신축성이 없고 딱딱하다 했을 때는 이분은 분명히 어깨나 견비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체형이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눌러봤을 때 괜찮아요. 전체가 편안해요. 그러면 일단 이분은 좀 이쪽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늑골이 이렇게 단단하다 했을 때는 혹시 이분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방어벽을 많이 치고 있는 분, 다시 얘기하면 내 신분이 어떤 경찰이다. 경찰이다 했을 때는 어떤 내 스스로 방어를 많이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늑골이 딱딱해요. 또 나의 성품이 이렇게 강직성을 갖고 있어요.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이렇게 나만 존재하고 굉장히 성과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 또한 늑골이 굉장히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특히 교회에 다니신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신부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이런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많은 마음을 내려오신 분들은 또 틀리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전자에 속하죠. 네. 욕심을 부리고 뭐 사회활동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완화를 시키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안면이 복부를 구성되어 있는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폐가 2개가 있고 왼쪽에 심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 늑골 자체가 딱딱하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압을 주고 있는 어떤 현상으로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에 있는 장기가 숨쉬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래서 이것은 전체 늑골은 어디에 부착된 게 아니고 장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패입니다. 방패는 딱딱해서도 안 되고 신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누가 나를 때렸을 때 받아들여서 내 장기가 안 다치도록 해야 되는데 딱딱하다, 부드럽지 않다 했을 때는 이 늑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바로 장기에 손상되기 때문에 이 늑골만큼은 연동운동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 급소라는 이 명치가 있습니다. 명치 바로 위에
이런 게 오목하게 튀어나온 자리, 이걸 휭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혈자리 자체는 애우지 말고, 제일 먼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위 간우를 통해서 음식을 위로 처음에 받아들이는 인이라 그래요. 위가 막 들어온 자리. 그럼 나간 자리는 이때쯤 중환쯤 하한쯤 되겠죠. 이런 자리를 우리가 임의 트레이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명치를 만졌을 때 굉장히 아픔과 고통을 이렇게 느낀다는 것은 위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가 안 좋다는 뜻은 위가 이 세 가지 되면 눌려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장기가 위쪽으로 올라붙으면 위를 압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좀 불편해지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은 대부분 위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위가 이렇게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 자, 위가 이렇게 있죠? 네, 약간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를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려면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위에 혈자리를 내려서 숨구멍, 숨골을 터줬다는 겁니다. 이 숨골을 터지면 배속이 편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12번 늑골을 또 감싸고 있는 부분이 양쌍으로 되고 있는 행경막이라고 해요. 행경막. 이 행경막을 다스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 행경막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내가 화장실 들어가면 변비가 있어가지고 뭐 30분, 40분은 기본적으로 있다 나온다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쾌변을 못 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기 행경막이 이렇게 잘 연동운동을 해줘야 항문으로 잘 짜줍니다. 잘 짜줘야 나가는 것이지 여가 힘이 없으면 절대 쾌변을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부분, 명치 쪽에 굉장히 내가 눌러도 아픔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이쪽 양면에 있는 행경막 이 자체가 굉장히 만져만 줘도 굉장히 아픈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행경막 부분에는 마지막 그 12번 늑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수할 법은 절대 뼈를 만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뼈를 건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분이 환자가 이렇게 혹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으면 잘못 압을 가하면 늑골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이 늑골 이 부분은 어떤 여러분들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만지지 말고 여러분들 복부만 편하게끔 하면 돼요. 그래서 복부는 제일 먼저 이 명치하고 배꼽, 우리가 이 배꼽에 대해서도 그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배꼽은 내가 인간으로 되기 위해서 어머니 태아에서 10개월 이상 어머니 태아하고 교감이 이룬 자리가 배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꼽에 혹시 그 떼있닥에서 손톱으로 배꼽을 자꾸 만지면 정말 고생합니다. 배꼽은 떼 있더라도 그냥 놔두시고 이 배꼽은 항상 본인 자신이 스스로 자꾸 문질러주면 굉장한 효과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어떤 핵으로 가지고 이게 핵이라고 생각해요. 핵. 배꼽을 중심으로 이렇게 2시 방향, 5시 방향, 8시 방향, 10시 방향.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명치로 해서 배꼽 사이에 상완, 중완, 하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완, 중완, 하한 중에서 다 중요하지만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은 바로 중완입니다. 중완. 중완은 소화기능 역할도 되고 윗자리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복부를 해주고 제가 마무리하게 되면 합곡이라는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 합곡은 일지하고 이지 사이 이걸 합곡이라고 하는데 우리 합법에서 치는 합곡 자리는 굉장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합곡 자리하고. 근데 신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뼈에 깊숙이 숨겨놓는다 그랬죠. 뼈에 가까이 붙여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지뼈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붙여있는 것이 합곡이라고 합니다. 합곡. 제가 살짝 만났는데 우리 친구분이 몸 전체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손가락 하나로
마취도 시켰었고, 손가락 어디 혈자리 하나 눌러서도 사람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상수화법도 얘기했지만 활법은 사람을 살린다 하는 의미고, 우리 많이 퇴계 이양 선생님 여러분들 많이 드실 거예요. 이 강의 드시면 퇴계 이양 선생님을 치면 활인신방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활인. 그 활인 활자도 사람을 살린다고 해서 살활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그 주안점을 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부 마지막 이렇게 영상 강의를 복부를 하겠습니다.